안녕하세요. 이팔순 과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제1장 경매 투자 시 알아야 하는 기본사항 중 저희는 물건 및 채권에 대한 개념을 배웠고, 그리고 제2장 권리분석 4단계를 모두 배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전세권, 임차권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임차권 등기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세권이란 개념을 보시면, 전세권은 저희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 부동산에 등기함으로써 기타 후순위 채권자보다 제 전세금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전세권은 물건으로서 부동산에 등기함으로써 물건의 효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임차권이란 저희가 쉽게 설명하자면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임차권은 저와 상대방에 대한 계약으로서 임차권은 채권이고 전세권은 물건입니다. 그래서 전세권은 물건, 임차권은 채권이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세권과 임차권을 비교해보면, 이 임차권은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서 나와 상대방에 대한 계약이므로 채권을 뜻하고, 그리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려서 이번 시간에는 전세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세권은 물건으로서 이 전세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에 등기함으로써 그때서부터 물건으로서의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이 전세권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이 전세권이 부동산 등기에 설정된 그 설정일을 기준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 전세권이란 그 부동산에 임차인이 사용 수익할 권리를 뜻하므로, 이 전세권이 설정된 후에 새로운 임차인이 오게 되면 그 전세권 이후에 온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전세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려면 총 두 가지 요건을 지녀야 된다고 했습니다.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신청했거나 그리고 임의경매를 신청했거나, 그래서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신청하면 이 전세권을 말소기준 권리로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낙찰자가 이 전세금을 모두 인수해야 합니다. 이 기본 이론을 숙지하시고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물건은 안동시 평화동 평화현대아파트입니다. 9,400만 원의 감정가가 시작했으나 6,789만 원에 낙찰된 케이스입니다. 그럼 말소기준 권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자가 말소기준 권리가 되려면 전세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했거나 그리고 배당을 신청하면 말소기준 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 임차인 신영경 씨는 전세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므로 이 전세권은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후순위 권리들은 모두 소멸하는 아주 깨끗한 물건입니다. 다음으로 임차인의 대항력을 확인해보면, 임차인은 전입신고 2015년 3월 10일 날 했습니다. 그러면 대항력 발생일은 2015년 3월 11일 0시가 대항력 발생일이 됩니다. 따라서 이 대항력 발생일이 이 압류권자보다 순위가 선순위에 있으므로 이 임차인이 배당을 받지 못한 보증금이 있다면 낙찰자가 모두 인수해야 하는 케이스입니다. 다음으로 우선 변제권을 보시면, 이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배당 요구를 신청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임차권에 의한 우선 변제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신영경 씨는 이 전세권을 설정했죠. 이 배당 신청을 안 한 선순위 전세권은 원래 인수해야 하지만 신영경 씨는 임의경매를 신청했으므로 배당받는 채권자여서 이 전세권 설정일이 우선 변제권이 됩니다. 그래서 기타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각 물건 명세서에서 낙찰자가 인수할 권리를 보면, 지금 낙찰자가 인수할 권리는 전혀 없는 깨끗한 물건입니다. 결국 이 임차인은 선순위 전세권자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므로 배당 채권자에 속하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상기 두 가지 권리를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어서 전세권으로 인해 배당 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물건입니다. 이 전세권 배당 신청 케이스에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차권에 의한 배당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전세권에 의한 배당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권에 의한 배당 신청을 했는지 전세권에 의한 배당 신청을 했는지에 따라 이 전세권의 말소기준 권리 여부가 틀려집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의 한 샘플로 보시면, 전세권자 겸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 지위에 기하여 배당 요구를 한 것이고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배당 요구를 한 것은 아니므로 전세권 설정 등기는 인수됨. 이렇게 임차인이 임차권에 의하여 배당 요구를 신청한 경우 이 전세권은 말소기준 권리가 되지 않으므로 이 임차인이 임차권에 의해 배당을 신청했는지 전세권에 의한 배당을 신청했는지 확실하게 구별하시고 전세권의 말소기준 권리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이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을 경우에 임차인은 이사를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은 대항 요건인 그 부동산의 점유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이러한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김철수 씨를 보시면 2022년 6월 1일, 2022년 7월 1일에 각각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임차인은 전입신고 다음날 0시, 2022년 6월 2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고, 그리고 김철수 씨의 우선 변제권 취득일은 대항력 발생일과 확정일자 중 늦은 날 기준 2022년 7월 1일 날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러한 대항력 발생일과 우선 변제권 취득일이 지금 현재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순위가 선순위에 있으나, 이 임차인이 만약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현재 있었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존의 대항력 발생일과 우선 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임차권 등기를 한 이후에 임차인은 자유롭게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선순위 케이스를 보시면 현재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에 대한 물건입니다. 감정가 1억 4,200만 원에 시작해서 7억 5,050만 원에 낙찰되었네요. 먼저 말소 기준 권리를 살펴보면 설정일이 제일 빠른 이 근저당권자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기타 후순위 권리들은 모두 소멸되는 아주 깨끗한 물건입니다. 다음으로 임차인의 대항력을 확인해 보시면 임차인이 전입일자를 2016년 3월 15일 날 했으므로 다음날 0시인 2016년 3월 16일 0시가 대항력 발생일이 됩니다. 그럼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일이 선순위에 있으므로 낙찰자는 배당받지 못한 임차인의 보증금을 모두 인수해야 합니다. 다음 설명에 앞서 중요한 대법원 판례를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임차권 등기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등기되었다면 이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이 임차인은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한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가 경매 기입 등기보다 순위가 선순위에 있다면 이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채권자구나 생각하셔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면 이렇게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란 용어가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점유일자, 확정일자가 표시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변제권을 확인해 보면 이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을 2016년 3월 16일 0시에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 우선 변제권은 기타 후순위 권리자보다 배당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이 우선 변제권 설정일이 근저당권자보다 선순위에 있으므로 이 임차인은 낙찰 금액에서 이 임차인이 먼저 배당을 받고 그 다음 이 근저당권자 이후가 배당을 받습니다. 이렇게 임차인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조세채권의 법정 기일이 빠르거나 그리고 당해세가 있거나 임금채권이 있다면 임차인이 전액 배당을 받지 못하는 케이스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최우선 변제권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임차인의 담보물권 설정일 2019년 3월 14일은 지금 현재 최우선 변제 담보물권 설정일 이 기준에 해당하므로, 그 밖의 지역일 경우 이 임차인의 보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일 때 1,7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보증금은 6천만 원이므로 이 소액보증금의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권에 해당하지 않는 임차인입니다. 마지막으로 매각 물건 명세서에 낙찰자가 인수할 권리를 보면 임차인 보증금 6천만 원 전액을 배당받을 경우 말소됨. 이거는 다 알고 있었죠. 하지만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인수한다. 현재 이 임차인은 말소 기준 권리 근저당권자보다 우선 변제권 설정일이 빠른 임차인으로 모두 배당받는 임차인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 경우를 모두 숙지하시고 임차인이 확실하게 배당받을 금액을 계산하신 다음에 입찰에 참여하셔야 되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이 후순위인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현재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롯데캐슬 아파트입니다. 낙찰가가 14억에 시작했으나 지금 보이시죠? 10억의 낙찰을 받고 불허가를 받았네요. 그리고 나서 전 영호 씨가 낙찰을 한 3억 4천만 원에 받은 그런 물건입니다. 먼저 말소 기준 권리를 확인해 보면 설정일이 제일 빠른 이 근저당권자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그 밑에 후순위 권리는 모두 소멸되는 아주 깨끗한 물건입니다. 다음으로 임차인의 대항력을 확인해 보면 임차인의 전입일자는 2020년 2월 7일, 따라서 다음날 0시인 2020년 2월 8일 0시가 대항력 발생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일이 근저당권자보다 선순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배당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낙찰자가 모두 인수해야 하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 유료 경매 사이트에 한 가지 오류가 있었습니다. 현재 이 주택 임차권이 2020년 2월 7일로 선순위 임차권으로 표기가 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등기부에 확인한 결과 이 주택 임차권은 2022년 4월 8일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설정된 임차권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료 경매 사이트가 실수하는 경우도 있으니 저희는 반드시 등기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을 지니고
지녀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선 변제권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임차인 윤 씨는 확정일자를 2020년 1월 14일 날 했고, 그리고 배당 요구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선 변제권 요건인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까지 배당 요구를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이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이 없는 임차인입니다. 이 임차권이 선순위 임차권이면 제가 방금 설명드린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 배당 받을 채권자에 속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실제 임차권은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설정된 임차권이므로 이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에 의해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 요구를 신청해야만 우선 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임차인입니다. 그래서 이 임차인은 주택 임차권이 임의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있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배당 신청을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임차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없는 임차인입니다. 다음으로 최우선 변제권을 확인해 보면 최우선 변제권 요건인 3번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까지 배당 요구 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최우선 변제권이 없는 임차인입니다. 마지막으로 매각 물건 명세서에 낙찰자가 인수할 권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되어 있습니다. 주택 임차권 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됨.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으므로 입찰 시 주의 요방, 임대차 보증금 6억 원. 이렇게 매각 물건 명세서에도 임대차 보증금 6억 원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한다고 자세히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해 드리면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임차권 등기를 한 임차인이므로 이 임차인은 배당 신청을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임차인입니다. 하지만 이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도 없고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임차권 등기를 한 임차인이므로 자동 배당 채권자도 아닙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임차인의 보증금 6억 원을 모두 인수해야 하는 그러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입찰 시에 보증금 6억 원을 고려해서 입찰가를 산정하시면 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전세권 임차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갖가지 케이스들이 많은데 제가 제일 중요한 내용만 간추려서 설명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념과 이론을 충분히 숙지하시면 이 전세권과 임차권에 대한 경매 물건도 충분히 입찰하실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배당에 대한 그 순위에 대해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